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어느 즈음까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냐.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매수할 기회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잡으실 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지인의 질문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 지인의 질문을 대표님이 아주 명확하게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청계 리버뷰 자이라고 특별 공급 예비 입주자 이제 몇 번 정도를 받았나 봐요. 이제 이 친구의 고민이 그런 거겠죠. 만약에 자기 번호가 오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청계 리버뷰 자이.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으로 들어가서 아마 지금 요즘에 청약 당첨 뭐 예비 번호 받으신 분들도 이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797세대. 800세대 정도 되는 지금 아파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입지를 좀 보니까 지금 도보로 6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니까 뭔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호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학교도 지금 보시면 꽤 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청계천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입지는 괜찮다. 입지는 나쁘지 않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 거잖아요. 시기랑. 그렇죠. 자, 그러면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지금 주변 아파트 평균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3억 9천. 자, 그런데 청계 리버뷰 자이가 지금 얼마예요? 12억. 그래서 29평짜리 기준입니다. 평형대별로 다르지만 얼마 저렴해요? 1억 9천. 2억 정도가 지금 주변 아파트 평균보다 저렴한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주변 아파트가 거의 14억이잖아요. 자, 그러면 14억에 12억이니까 2억 싼 거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죠. 자, 그러면 12억 나누기 14억. 그러면 85.7%입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싼 거냐면은 지금 한 14% 정도가 싼 거예요. 14%. 자, 그런데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죠. 자,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하면은 새 아파트만의 평균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좀 데이터로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청약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희소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을 해서 내가 당첨이 됐는데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아요.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죠. 희소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희소성이 있는 데다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이제 거기가 이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쯤. 자, 근데 보시면 언뜻 봐도 초록색이 많죠. 초록색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 아파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변에. 이 주변을 봐도 청계 리버뷰 자이 인근을 보면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새 아파트가 없다고요. 자, 그럼 희소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한 5% 가까이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있고 새 아파트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더 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20% 이상 저렴한 겁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현재 시세보다 20% 싸게 산 겁니다. 그 이상.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평가가 어느 정도 있다고요? 서울은 20에서 많게는 40. 자, 그러면 20%를 싸게 샀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일단은 담보가 된 거예요.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거네요.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5년부터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거냐면 25년, 특히 26년 들어서는 수도권에 새 아파트가 진짜 없을 거예요. 특히 서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냐 아니냐가 향후 다시 대세 상승이 왔을 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는데 청계 리버뷰 자이는 새 아파트고 희소성이 있어요. 누구나 살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하반 경직성이 있을 거고 이미 한 20%는 싸게 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당첨이 됐다? 그냥 무리한 대출만 없다라면 그냥 길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갖고 가셔야죠. 제 지인에게 명쾌한 답변, 그리고 청약에서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도 아마 지금 대표님이 해주신 이런 방법, 이런 그렇죠. 플로어로 여러분들도 리치고에서 하신다면 살지 말지 테스트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아까 26년부터는 서울 같은 경우 오른다고 하셨으면 정고점이란 게 있잖아요. 그걸 뚫고 이제 계속 나중에는 또 어쨌든 우상향은 하는 건가요? 당연히 우상향하죠. 아, 우상향 하나요? 네.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어느 즈음까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냐?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 대세 하락장은 항상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줄어들고 뭐 하면서 소득도 잘 안 늘고 일본처럼 된다. 자, 그런데 리치고 김기현이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그때가 매수할 기회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만약에 2030년대 중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 문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자, 돈의 총량이 증가하는 한 돈의 총량이 증가하는 속도만큼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구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통화량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엑스퍼트 분석에 들어가, 이거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퍼트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무료는 아니고요. 사실 이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1년에 15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요청 이거 좀 싸게 볼 수 없냐.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5만 원. 네. 그래서 이걸 뭐 매달 쓰실 이유도 없어요. 일단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전국 분석에 들어가면은 그게 또 다 있습니다. 자, 네. 밑으로 내려볼게요. 쭉쭉 밑으로 내려보면 M1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이 어떻게 되는지, M2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죠. 자, 이 중에서 M1 통화량은 즉시 현금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M2 통화량은 2년 내 단기. 그래서 당장은 그러니까 예금 있죠. 이런 것도 사실 M2 통화량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광의의 통화량인 M2 통화량을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자, 이 M2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21년 10월 달에 제가 고점을 부르짖었을 때 제일 높았죠? 통화량 대비해서도 158%.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통화량 대비해서 124%까지 떨어졌습니다. 100%가 적정 지점인 건가요? 맞습니다. 자, 이게 떨어질 때는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02%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적정선이 한 110%. 만약에 110%까지 떨어졌다. 야, 이거는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나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죠?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잡으실 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금리위기 때 한 122까지 갔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위기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요게 2012년, 13년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00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100 근처. 그러면 얘가 앞으로 얼마 떨어져야 돼요? 20%. 그러면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서울 아파트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보면은 아파트는 얼마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한 15에서 20. 그래서 통화량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뭐 한 15에서 20 정도만 떨어져도 살만한 거 아니냐. 물론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입니다. 통화량은 줄어들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통화량이 줄어들기는 사실은 쉽진 않은데 최근에는 증가하는 속도는 좀 예전 같은 증가하는 속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네네. 근데 궁금한 게 그냥 쓸데없는 궁금증일 수 있는데 통화량이 100%의 그 지점에 오면 원래는 이제 딱 통화량과 그 집값이 일치한다라는 거일 것 같은데 다 100보다는 다 높잖아요. 아무리 낮은 집값이 떨어진 집점도 100이 한 2%, 103인데 그거는 집값이란 건 언제나 아주 약간의 버블이 있다라는 건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 한 15년 정도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이거를 좀 더 길게 볼 수가 있어요. 길게 보면은 얘가 100m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엑스퍼트, 그러니까 리치고 앱 버전에 있는 이 엑스퍼트 라이트에는 없고, 이거는 또다시 보려면은 리치고 엑스퍼트 요 좀 비싼 요금제로 가셔야 되는데, 잠깐 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자, 보이시죠? 자, 요 파란색 선 있죠? 요게 통화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최근 좀 주춤하다가 다시 조금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요 빨간색이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네. 이 통화량 데이터는 다 있잖아요. 근데 네. 아파트 시가총액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 리치고 팀에서 자체 집계한 게 있고요. 이거는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길게 보려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KB부동산 데이터를 좀 볼게요. 자, KB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아파트 시가총액 대비해서 제일 낮았을 때가 87%였습니다. 2003년, 4년에. 통화량보다 낮을 때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얼마냐면은 127이에요. 그러면 거의 40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수치에서 40이면은 30%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놓고 보면은 못해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떨어져야 이게 저평가된 수준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의 금리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아파트가 20에서 40% 떨어져야 정상화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 인구는 줄어들지만 통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정리하는 질문 딱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 올해 총선 있죠? 네. 총선 끝 전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좀 변동이 있긴 할까요? 총선 끝나고 나서 저는 한 5월이나 6월 달부터 빠르면 본 게임이 시작될 거고 좀 늦으면은 한 여름, 가을 정도? 그때부터 나오는 흐름이 진짜 찐 흐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사실 환율이 좀 주춤하다가, 요즘 다시 좀 올랐죠? 네, 지금 1320원 지금 촬영 기준으로 1320원을 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상반기 환율이 1340-50원을 혹시라도 돌파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뭔가 경제 이상 신호가 있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가능성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왜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2년 하반기에 환율이 어떻게 됐었죠? 1400? 그렇죠. 네네.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네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지금 한국의 경제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급락이 나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살짝 환율이 좀 이상 신호를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1340원, 특히 1350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좀 급락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뭐 저희 투자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상반기에는 아무리 좋아봐야 뭐 보합에서 강보합 정도. 네. 근데 하반기는 본질적인 흐름상으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래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기회가 올 거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역들에서 기회가 올 거고요. 또 가격이 좀 더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은 실수요만 자극했잖아요. 정책들이. 근데 실수요만 자극하는 정책으로는 대세 상승장,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의 대세 상승장은 오기 힘들다. 그래서 투자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그게 대세 상승으로 갈 수가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정책이 나온 게 있죠. 오늘 딱. 그게 뭐냐? 아파트 이외에.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세금 계산할 때 뭐예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세 중과가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요? 예. 그게 정확한 오늘 발표를 오늘 했는데 적용이 오늘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꺼냈냐? 그나마 아파트 시장은 괜찮은데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경매 시장을 봐도 빌라나 오피스텔 경매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이제 막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은 또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런 정책들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참으시고 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좀 이렇게 임장도 좀 다니시고 내 집 마련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수도권이랑 5대 강력시밖에 못 보는 이유가 시간 관계상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수도권이 2,600만이고 네. 아마 5대 강력시 합치면 한 1,00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다 해드릴 수가 없는 거는 네. 이 리치고에 들어와서 우리가 했던 방식 똑같이 이제 접근하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PC에서 뭐라 검색하면 되는 거죠? 네이버 가셔가지고 네,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실까요? 가셔서 여기서 리치고 네. 네, 검색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치고 PC 버전이 나오죠.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네. 여기서 엑스포트 분석. 아까 네. 하셨던 대로 네. 여기 영상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그렇죠. 이제 아까 강주 보시고 뭐 네. 부산 보시는 것처럼 자기 네. 지역을 네.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그렇죠. 모바일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 건가요? 모바일에서는 이 큰 화면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안타깝게도 볼 수 없고요. 네. PC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잠깐 제가 홍보 하나 하자면은 네, 제가 24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격동의 부동산 시장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전국의 17개 시도에 대한 전망 강의를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제가 1월 25일 날 또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리치고 검색하시면 리치고 유튜브 있죠. 네.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영상이나 그런 설명 이런 게 다 있으시니까 좀 더 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것도 강의를 또 신청을 하셔서 네.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접목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리치고 서비스 이용하신다면 어쨌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표님과는 다음 분기 때 좀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